지수 씨, 2009년 토양 보고서를 왜 공공기관 감사팀에서 찾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때는 월요일 오전 8시 54분이었습니다. 이미 탕비실에서 가져온 탄맛 나는 싸구려 믹스커피로 텀블러를 2번이나 채운 뒤였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난주에 고객사 6곳이 뒤집어진 걸 수습했고 지지난주에는 4건의 긴급 클레임을 처리했으니 이것도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콧대를 꾹 누르며 회사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직전에 항상 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그게 내일이었습니다. 나는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나는 이 회사를 지탱하는 접착제였고 특히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태양에너지와의 400억 원, 약 9천만 달러, 규모 계약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태양에너지는 괴물 같은 고객사였습니다. 국가전력망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환경부 조항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지만 나는 전자레인지 시계처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운영했습니다. 조용하고 믿을 수 있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존재. 나는 대체로 그런 방식이 좋았습니다. 박수갈채는 필요 없었습니다. 감사패나 링크드인, 화려한 수식어도 필요 없었죠. 단지 내 업무에 대한 존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일러를 하자면 그 존중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란이 재앙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들이 불타는 곤봉 하나를 저글링하며 승진할 때 서커스 전체를 평온하게 운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보통 90%의 분들은 그냥 지나치시지만 이런 사연을 만드는 제작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게다가 제가 이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결말은 들어보시는 게 좋겠죠. 다시 월요일로 돌아가 보죠. 나는 막 태양에너지의 담당자인 김나연 팀장을 진정시킨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PPT 바닥글에 오타 하나가 났다고 소송을 걸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던 사람인데 회복 메일을 작성하고 있을 때 최미나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팀장님. 최미나 상무, 최기석 대표이사의 외동딸이자 최근 전략기획본부 상무로 자가 승진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전략이라곤 회사 인스타그램에 옥수수밭 무료 이미지와 함께 감성적인 명언을 올리는 게 전부였죠. 우리 팀장님 역할의 현대화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현대화라는 말은 기업 용어로 당신을 자를 건데 우리한테 고마워하라고 가스라이팅 할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최 상무는 향기 없는 향수 광고처럼 임원실층을 떠다녔습니다. 과대포장되었지만 쓸모는 전혀 없었죠. 나는 거리를 뒀습니다. 5번의 경영진 교체, 1번의 인수합병, 2번의 예산 동결, 그리고 엑셀 함수로 은유하며 수작을 걸던 CFO까지 견뎌낸 나였습니다. 그녀가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상무에게는 무지와 권력이라는 재앙을 예고하는 위험한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력을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일요일 브런치 자리에서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내 고객사들을 기웃거리며 초대받지 않은 회의에 참석해 준법감시팀 이름을 고객 행복 유닛으로 리브랜딩하면 어떨까요? 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녀가 내 태양에너지 계정에 처음 끼어들려 했을 때 김나연 팀장에게 발전소 계약에 무료 세차 서비스도 포함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농담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진심이었죠. 김나연 팀장은 눈을 천천히 깜빡이더니 회의 일정을 다시 잡자고 했고 나는 그걸 또 수습했습니다. 그러니 그 월요일 최 상무가 내 책상 옆을 서성이며 말차 라떼를 홀짝이고 코스튬 같은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을 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웃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내 계약관리 대장을 모욕적인 물건인 양 두드리며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소통을 많이 하시는데 자동화를 고려해 보셨나요? 무엇으로요? 내가 물었습니다. 구글 설문지 같은 거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고객사 운영 허브 깊숙한 곳에서
원자력 규제 담당관이 포스의 동요를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하고 그녀가 마치 중력을 발명한 사람인 양미소 지었습니다. 유명한 성을 가진 사람이 당신을 밟고 기업의 사다리를 오르려 할 때 해야 하는 행동이니까요. 나머지 한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고객사가 공급업체 불일치를 지적했고 나는 해결했습니다. 그들이 송장조항 누락에 대해 당황해할 때 나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수정안을 찾아냈습니다. 당연히 보관하고 있었으니까요. 최 상무는 본인의 오른팔이라 부르는 마케팅 인턴과 함께 비전 워크숍을 한다며 사라졌습니다. 목요일까지 나는 총 9시간밖에 못 잤지만 프로젝트 승인을 받아냈고 규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고객사로부터 감사의 이메일을 직접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감사 메일이었죠. 오후 4시 52분, 그 뿌듯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캘린더 알람이 울렸습니다. 미팅, 오후 5시, 인사팀 회의실 삽입, 발신자 없음, 제목 없음.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 본능이 날카로워집니다. 폭풍우가 오기 전처럼 정리해고의 냄새를 맡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뭔가 달랐습니다. 책상을 떠나기도 전에 위장이 요동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사원증 목걸이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만약을 대비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고객 미팅용 파일을 챙겨들고 마치 내 장례식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처럼 베이지색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삽입 회의실로 들어간 그 여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최 상무는 마치 조공을 기다리는 여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인 박소연 과장은 불발탄과 불 켜진 성냥을 든 어린아이 사이에 낀 사람처럼 안쓰럽게 그녀 옆에 앉아 있었죠. 최 상무는 내가 문을 닫을 때까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지은 팀장님. 그녀가 권위적인 척하며 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년 동안 회의실에서 어른 노릇을 하다 보면 침묵이 수술용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하게 하세요. 첫 칼자국을 내게 두는 겁니다. 최 상무는 목을 가다듬고 마치 성공한 여성 리더 스톡 사진 포즈를 취하듯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서 간 시너지와 전략적 중복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그녀는 박 과장을 쳐다보며 어른스러운 단어를 쓴 것에 대해 박수라도 받기를 원하는 눈치였습니다. 팀장님의 역할이 우리의 미래지향적 이니셔티브와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번역하자면 너 해고야. 내 업적에 흠집 내기 전에 나가. 나는 박 과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했습니다. 인사팀, 기업의 죄책감 스펀지 같은 존재죠. 최 상무는 벽장에 갇힌 로봇 청소기처럼 쾌활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좀 더 애자일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계정 관리를 효율화하려고 해요.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해고하시는군요. 그녀의 불편함이 공기를 깰 만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장님 개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최 상무가 막 공감 능력을 발명한 사람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고객사는 우리가 직접 관리할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보로 위장한 칼날. 나는 박 과장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종이를 벨 수 있을 만큼 얇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퇴직금 패키지, 비밀 유지 서약서 조항은 아마 굵게 표시되어 있겠죠. 뻔한 레퍼토리였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최 상무가 벌써 다시 핸드폰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짐 정리는 오늘 일과 종료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5시 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어 훑어본 뒤 웃었습니다. 크지 않게, 비꼬는 것도 아닌 그저 조용하고 재미있다는 듯한 헛웃음이었죠. 마치 아이고
얘야, 넌 물웅덩이인 줄 알고 성냥을 던졌지만 거긴 휘발유통이었단다 라고 말하는 듯한 웃음이요. 질문 없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블레이저를 매무새를 다듬고 주문하지 않은 식사의 영수증처럼 봉투를 다시 테이블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난동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최상무는 실망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길 기대하니까요. 당신의 분노가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해 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내 책상, 야근과 주말 출근, 그리고 셀 수 없는 고객사 심폐소생술로 얻어낸 전망 좋은 내 코너 자리로 갔습니다. 지난 분기 보고서를 마친 후 닦아두었던 내 명패는 여전히 반짝거렸습니다. 나는 앉아서 로그인했습니다. 파일 삭제도, 분노의 작별 이메일도, 드라마틱한 퇴장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의 폴더만 열어두었습니다. 고객 계약서, 활성 및 갱신, 명확하게 라벨링되고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고 전혀 건드리지 않은 파일들, 나머지는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USB를 꺼내 꽂고 딱 하나의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프로토콜을 위해서였죠. 컴퓨터를 끄고 책상 위에 있던 엄마 사진 액자를 챙겼습니다. 엄마는 항상 예쁜 구두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지 마라, 우리 딸이라고 하셨죠. 액자를 토트백에 넣었습니다. 펜도 머그잔도 나머지는 다 두고 왔습니다. 나가는 길에 복도에서 재무팀 직원과 웃고 떠드는 최상무를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칠지 그녀는 전혀 예상 못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하늘은 오래된 니켈 동전 색깔처럼 무겁고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폭풍우가 터지기 직전의 공기 같았죠. 나는 필요 이상으로 1초 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내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었죠. 그녀가 모르는 한 가지를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약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그녀는 명품 구두를 신은 채 법적인 전기톱날 위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 집에 도착했을 쯤엔 블레이저와 배신감을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8년을 키운 강아지는 내가 들어와도 소파에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기묘하게도 상황과 딱 맞더군요. 8년의 충성심이 가구의 뱃냄새 취급을 당하는 꼴이라니. 나는 부엌 카운터에 가방을 던져두고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축하주가 아닙니다. 아직은요. 그저 혼돈의 아가리에서 내 저녁을 되찾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조용히 물러나는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계약서를 읽는 여자입니다. 모든 계약서를요. 모든 점선, 모든 조건부 조항, 어느 화요일 고객사가 멜트다운 왔을 때 끼워 넣은 이친 수정안까지 전부 기억하는 여자죠. 악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후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6개월 전 다수기관의 합동감사로 태양에너지 계정이 날아갈 뻔했을 때 나는 갱신 조항 하나를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이지은 개인을 해당 고객의 필수 책임자로 지정하는 조항이었죠. 자의식이 아니라 연속성을 위해서였습니다. 태양에너지 법무팀장인 김나연이 구체적으로 요청했던 겁니다. 담당자 바뀌는 거 더는 못 참아요. 서면으로 박아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 3B290에 귀속된 수정안 9C 제14조 C양. 체결되었고 타임스탬프가 찍혔고 서명되었으며 여전히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는 이 조항은 최상무가 우리가 직접 고객을 관리할 겁니다 라고 지적이는 순간 명백하고 확실하게 위반되었습니다. 나는 악의로 그걸 전송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에게 더 이상 직업이 없다고 했더라도 그게 내 직업이었기 때문에 전송한 겁니다. 아웃룩을 열고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짧고 사무적으로 형용사 없이, 과장 없이, 제목, 서비스 연속성 조항 관련 태양에너지 계약 3B290, 본문 4월 4일자로 체결된 첨부 수정안에 의거하여
태양에너지에 대한 서비스 연속성 관련 잠재적 규정 준수 위반 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수신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 체결된 계약서 3B290 PDF 수정한 구시 서비스 담당자 연속성 PDF 참조 CC 사내 법무팀 외부 규제 준수팀 숨은 참조 BCC 김나연 법무팀장 태양에너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는 30초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Y는 입도 대지 않았고 심장은 정직하게 뛰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증빙입니다. 나의 언어이자 나의 칼날이죠. 그리고 문서를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제14조 C항 지정된 책임자 이지은 이 태양에너지에 서면 동의 없이 해고 부서 이동 또는 프로젝트 참여에서 배제될 경우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며 즉각적인 조건, 재검토 및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된다. 명료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최미나 전략기획본부 상무가 서명한 문서. 오, 미나 상무님. 세상 물정 모르는 귀여운 공작새 같으니라고. 나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빙하처럼 느리다가 그 다음엔 눈사태처럼 쏟아지죠. 나는 다음 날 아침 7시 45분에 발송되도록 예약 메일을 걸어두었습니다. 같은 문서지만 수신인이 달랐습니다. CFO, 고객 서비스 부사장. 그리고 나에게 지은 씨는 너무 꼼꼼해. 고객들은 각주 같은 거 신경 안 써라고 말했던 전 매니저에게 그들은 이제 신경 쓸 겁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드디어 와인을 마시고 강아지를 내보내고 여느 목요일처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뭔가가 부서지기 직전에 뼈를 타고 흐르는 미세한 전기적 파동, 느껴보신 적 있나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명료함이었죠. 최 상무는 구석진 사무실의 낡은 유물을 해고하는 파워게임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배우려 하지도 않았던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한 일은 몸을 살리고 있던 팔다리를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들이 비명을 지를 차례였습니다. 잠은 잘 못 잤습니다. 하지만 잘 필요도 없었죠. 주사위는 던져졌고 오전 8시 17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의 중앙공조 시스템은 항상 오전 7시 58분에 켜집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기 전까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그날 아침 공기는 너무 차갑고 시끄러웠습니다. 마치 환기구가 집중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오전 8시 17분 속삭임은 비명이 되었습니다. 최기석 대표이사, 희끗한 관자놀이, 이니셜이 새겨진 커프스 단추, 한때 국회의원과 악수하고 나서 바지에 손을 닦았던 그 남자가 모닝 에스프레소를 마시기 전에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을 제목의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 서비스 해지 통보 및 즉각적 위험 경고, 계약 3B290. 그는 클릭했습니다. 읽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태양에너지의 법무팀장 김나연이 직접 쓴 메일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손실이 발생하기 직전이 아니면 대문자를 쓰지 않는 날카롭고 감정 없는 변호사였죠. 메일은 딱 5줄이었는데 그게 더 최악이었습니다. 본 서신은 계약 3B290 하해 서비스 연속성 합의 위반을 시사하는 문서를 수신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사전 고객 협의 없이 이지은 책임자를 해고한 것은 제14조 C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6조에 의거, 이는 즉각적인 계약 재검토 및 귀책 사유에 의한 채무 불이행 해지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신 바랍니다. 인사도 맺은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충격 그 자체였죠. 최 대표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왜곡되었습니다. 펜 딸깍거리는 소리. 어딘가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채무 불이행, 해지, 회신 바랍니다. 그는 천천히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상무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 법적 조항 따위는 평생 읽을 필요 없었던 사람 특유의 태평함으로 핸드폰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깊은 물속에서 올라오는 사람처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임원실 복도를 또벅또벅 걸어가 그녀의 문 앞에 멈춰 서서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설마 활성 계약 상태인 담당자를 자른 건 아니겠지? 최 상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최 대표의 손에 들린 출력물이 구겨졌습니다. 그는 말을 반복하지 않고 걸어 들어가 종이를 그녀의 키보드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첫 줄을 읽고 멈추고 아래로 스크롤하듯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인 줄 알고 밟았는데 지뢰였다는 걸 깨달은 사람 특유의 숨막히는 당황스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저 활성 상태인 줄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14조에 대해 말 안 해줬다고요. 그게 뭐든 간에. 최 대표는 냉장고를 열어 생닭을 뜯어먹고 있는 라쿤을 보듯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14조 C양. 그가 낮고 팽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수정안을 승인한 뒤에 추가된 거야. 4월 4일. 네가 서명했잖아. 아무도 체크 안 해줬다고요? 그녀가 핏기 없는 얼굴로 우겼습니다. 이지은 팀장이 체크했어야죠. 이지은이 쓴 조항이야. 최 대표가 소리 지르진 않았지만 무너져 내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최 상무의 입이 열렸지만 급조하려던 변명은 목구멍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최 대표의 전화기는 이미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사내 변호사 고객 서비스팀 임원 비서실, 부재중 전화 1통, 2통, 3통. 그는 사무실 나머지 공간과 자신을 분리하는 유리벽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실 바닥이 소리가 아닌 위기의 리듬으로 웅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는 굽고 사람들은 갑자기 빨리 걷고 캘린더 알림이 화재 경보기처럼 울려댔습니다. 대표는 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400억 원짜리 계정을 간소화하겠답시고 규제 조항에 명시된 사람을 자를 순 없는 거야. 자른 거 아니에요. 최 상무가 시도했습니다. 부서를 재정비한 거죠. 계약 중이었어. 재협상했어야지. 그 여자가 퇴사 이메일에 고객사 법무팀장을 숨은 참조로 넣었다고요. 최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제 재협상은 없어. 최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나처럼 방어 기제가 작동했죠. 아빠 회사가 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의존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최 대표의 목소리가 얼음물처럼 그녀를 베고 지나갔습니다. 내 성이 내 성과 같지 않았다면 넌 지금 트위터 자기소개나 수정하고 있었을 거다. 순식간에 침묵이 짙어졌습니다. 불법적인 침묵. 누군가 바인더를 떨어뜨렸습니다. 고객 서비스팀의 주니어 분석가가 계약 로그를 띄우려다 커피를 쏟았습니다. 주간 운영회의는 설명 없이 연기되었습니다. 최 대표는 다시 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14조 C항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리고 도시 어딘가에서 이지은은 커피를 마시며 스카이라인 위로 분홍빛이 번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음을 알았습니다. 그 뒤로 8개가 더 줄지어 서 있었죠. 오전 10시 2분.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법무팀은 바퀴벌레를 본 주방 직원들처럼 문서 보관소를 뒤졌습니다. 플랜 B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날짜별, 발신자별, 첨부 파일 크기별로 이메일을 검색하며 페이지를 넘기고 폴더를 열어 젖혔습니다. 없었습니다. 태양에너지에 등록된 대체 담당자도, 공식 인수인계 메모도, 위임 권한 노트도, 나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명시한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사실 내 해고 이후 파일철에 남은 거라곤 최 상무가 쓴 인사발령 메모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름 끼치게 명랑한 어조로 이렇게 써놨더군요. 이지은 팀장은 구조조정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조직을 떠납니다. 그녀의 업무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전략기획팀이 흡수합니다. 전략기획팀이 흡수한다는 그 문장.
고등학교 조별과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연방규제당국과 수십억 원대 감사가 캘린더에 꽉 차 있는 김나연 법무팀장이 미디어 심리학을 부전공하고 캔바 중독인 27살짜리에게 바통을 넘겨받는 걸 받아들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 38분 고객 서비스팀이 태양에너지 연락책에게 3번이나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응답 없음, 4번째 시도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김나연에게 보낸 이메일은 수신 확인은 됐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업데이트 감사합니다도 연락드리겠습니다도 없었습니다. 침묵분. 오전 11시 7분 매주 진행하던 정례회의가 공식적으로 불발되었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회의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도 3일간 서버가 다운됐을 때도 심지어 김나연의 남편이 프리우스를 폐차시킬 정도로 사고를 쳐서 그녀가 견인 트럭 뒷좌석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도 진행했었습니다. 그 침묵은 빌딩 안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였습니다. 결국 최 대표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캘린더 초대도 준비 문서도 없이 화이트보드에 휘갈겨 쓴 이름 4개와 방번호뿐이었습니다. CEO, 법무, 재무, 최민아. 이씨 회의실의 벽은 유리였지만 블라인드가 꽉 쳐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했습니다. 안에서 최 대표는 서성거렸고 법무팀은 복도에서 들리는 총소리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사실관계를 읊었습니다. 후임 담당자 지정 안 됨, 해고 후 고객 커뮤니케이션 없음, 해고 전 고객 동의 증거 없음, 인수인계 유예기간 실행 안 됨, 없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최상무의 팔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난 이게 왜 큰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녀가 마침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배이사 자른 것도 아니고 그냥 담당자였잖아. 그 이름이 규제 준수의 핵심 연결고리였다고.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재무이사 정희진이 평소보다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장난이잖아요. 최 상무가 마치 수분 섭취가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믿는 듯 물병을 집어들며 대꾸했습니다. 우리가 공급사예요. 역할은 우리가 정해요. 아니요. 사내 변호사가 지친 듯 안경을 천천히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고객이 계약서에 특정 인원을 명시했을 땐 아닙니다. 그건 제한이 아니라 강제 조항이에요. 왜 아무도 이걸 미리 지적 안 했어? 최 상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 대표가 서성거림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네가 서명했잖아.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 수정안의 임원 스폰서였어. 모든 대고객 업무 통제권을 달라고 우겼지. 그래서 이지은이 최종안을 너한테 올렸고 넌 읽지도 않고 서명했고 전 그 여자가 법적인 건 다 처리하는 줄 알았죠. 최 상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그 법적인 것이었어요. 정 이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조차 없었습니다. 최 대표는 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허공을 응시하며 허리에 손을 얹고 갈비뼈를 짓누르는 공포를 억누르며 숨을 쉬려 애썼습니다. 숫자로 말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피해액이 얼마야? 정 이사가 태블릿을 돌렸습니다. 한 화면 하나의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따위 없는 숫자. 4분기 매출 손실 예상 612억 원. 부수적 영향. 태양에너지 감사 흔적과 연동된 2차 계정 손실. 공급사 등급 강등. 조달청 적색 경보 위험. 정부 하청업체의 대금 지급 유예. 회복 예상 시간 18개월. 이어진 침묵은 죽은 듯 고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데드 같았죠. 벽을 타고 기어올라 환기구로 스며들어 모든 이의 목구멍에 자리 잡았습니다. 최 상무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신뢰만 다시 쌓으면 되잖아요. 편지 쓸게요. 본사로 날아가서 머핀이라도 사들고 갈게요. 프레젠테이션 할까요? 인간적이고 투명하고 따뜻하게. 정 이사가 화면에서 눈을 떼고 쳐다봤습니다. 머핀이라니? 동영상 만들 수도 있어요. 새로운 팀을 만나보세요 같은 거.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인간미 있게. 사내 변호사는 엑셀 시트로 뺨을 맞은 사람처럼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최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펜을 집어들고 3번 딸깍거리더니 내려다보지도 않고 반으로 뚝 부러뜨렸습니다. 아무도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알았으니까요. 그들은 아직 위반의 깊이를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 선체를 뚫고 들어왔고 전략기획팀이라는 라벨이 붙은 구명정 따위는 없다는 걸 모두가 알았습니다. 누군가 엘리베이터에서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으로 냈을 때는 그저 속삭임이었습니다. 최상무가 이지은 팀장을 자를 권한이 있긴 했던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3사람이 곁눈질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 천둥 소리를 들은 아이들처럼 빠르고 겁에 질린 눈빛이었죠.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위층 법무팀에서는 프린터가 장례식 진홍곡처럼 계약 조항들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43분,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운영팀은 조직도를 뽑아봤고 인사팀은 해고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준법감시팀 누군가는 6개월 전 내부 메모를 발굴해냈습니다. 이지은의 역할이 단순한 운영직이 아니라 고객이 의무화하고 조항으로 보호받는 자리이며 직계가족이 아닌 임원 임명의 공동서명을 거친 특정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서만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재확인해주는 메모였죠. 아차. 그 마지막 부분은 2021년 한 홍보팀 인턴이 세탁물 찾아오라는 지시를 성장의 기회라고 포장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후 만들어진 족벌 경영 방지 정책 부칙에 묻혀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존재하는지 아무도 기억 못하다가 이제야 터진 거죠. 사무실이 그 사실을 곱씹고 있는 동안 2번째 고객사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김나연이 아니었습니다. 피닉스에 있는 재생에너지 기술 공급업체 중 하나, 조용하지만 꽤 비중 있는 곳이었죠. 제목은 정중했습니다. 계정 동결 보류 및 전략적 변화에 대한 해명 요청. 하지만 본문은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력 변동 및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부재를 고려하여 당사는 원래의 인력 합의와 일치하는지 확인될 때까지 4분기의 모든 이니셔티브를 일시적으로 보류합니다. 그 이메일은 재무팀을 강타한 2번째 파도였습니다. 정 이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옆에 있던 인턴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말했습니다. 지금 장난해? 그리고 최상무는 뭘 했을까요? 패닉에 빠졌지만 여전히 자기가 예쁘게 보일 수 있다고 믿는 종류의 패닉이었습니다. 오후 3시 15분, 그녀는 맨발로 사무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명품 구두는 버려졌고 머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대충 묶어 올린 채 나에게 3번째 전화를 걸며 핸드폰을 귀에 딱 붙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죠. 그녀의 높고 숨가쁜 목소리가 아빠 벤츠를 박살내고도 안 그런 척하는 여대생처럼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팀장님. 저예요. 그냥 잘 계신지 확인하려고. 몇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연속성을 위해 다시 연결되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시간 될 때 전화 주세요. 또 B. 1시간 뒤 그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은 씨, 저 얘기 좀 해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명확히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곧 이사회가 개입할 수도 있어서 우리가 협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보기 좋잖아요. 전화 주세요. B. 나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나는 광화문에 있는 레이너스 카페의 햇살 좋은 테라스 테이블에 앉아 코르타도를 마시며 진짜로 계약서를 읽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과 마주 보고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수진. 정부 관련 접점이 있는 수천억 원대 에너지 계정을 다룰 수 있는 승인과 역량을 갖춘 몇 안 되는 회사인 프레스턴 마크스 컨설팅의 시니어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김나연 법무팀장의 로스쿨 동기라는 점이죠. 그녀가 안경 너머로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춰볼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객 승인 없이 계약 중간에 널 잘랐고 연속성 조항 위반했고
지금 사방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는 거지? 나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뭐 그런 셈이지. 강수진이 킥킥거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나쁜 전략도 보고 멍청한 전략도 봤지만 이건.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예술이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 내 알바 아니야. 강수진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내 알바가 되고 싶다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택배 트럭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도시는 무심하게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느꼈습니다. 발밑에 조용한 변화를요. 지진은 이미 일어났고 이제 균열이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감각을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최상무는 불투명 유리 너머로 모두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서성거렸습니다. 그녀에게 미소 짓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릴스를 칭찬하던 인턴은 이제 갑옷이라도 되는 양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내부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관심의 중심이었던 최상무는 슬로 모션으로 바닥 꺼진 곳으로 추락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코르타도를 홀짝이며 햇살을 즐겼고 어쩌면 머핀 따위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보가 소리 없는 사이렌처럼 경영진을 강타했습니다. 차인벨도 안내방송도 없이 모두의 캘린더에 빨간색으로 찍힌 새로운 회의가 떴습니다. 이사회 특별 세션, 비공개, 오후 6시, 대리 참석 불가, 그리고 그 아래 더 명확한 문구, 참석자, CEO, CFO, 법무팀장, 이사회 멤버 전원, 자녀 참석 불가, 오후 5시 45분, 사무실 층은 웅웅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핸드폰이 손안에서 진동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밖에서 청소기를 돌리던 미화원 여사님도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일회의 대회의실 안 조명은 어두웠고 공기에서는 화이트보드 마커 냄새와 긴장된 땀 냄새가 났습니다. 긴 테이블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생수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CFO인 정의사는 스크린 근처에 앉아 아이패드를 들고 있었는데 3일 밤을 새운 사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최 대표가 들어왔을 때 그는 상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두 칸 아래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떤 서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행동이었죠. 시작합시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정의사가 일어섰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그녀는 슬라이드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태양 에너지가 철수하면 우리 4분기는 붕괴합니다. 하락이나 타격 수준이 아니라 붕괴입니다. 그 계정이 위성 계약 3개, 합작 투자 2개, 그리고 우리 조달청 준수 기준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위반으로 깃발 꽂히면 공급사 등급 떨어지고 파이프라인은 말라버립니다. 그녀가 화면을 한 번 넘겼습니다. 예상 손실액 612억 원, 즉각적 피해 420억 원, 2차 영향 포함, 회복 타임라인 18, 22개월, 정부 재진입 가정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무팀장이 목을 가다듬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정밀하게 서류처를 열었습니다. 제14조 C항을 기록을 위해 낭독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고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지정된 책임자 이지은이 태양에너지의 서면 동의 없이 해고, 부서, 이동 또는 프로젝트 참여에서 배제될 경우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며 즉각적인 조건 재검토 및 귀책 사유에 의한 해지의 근거가 된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정한 구씨 4월 4일 체결, 전략기획본부 상무 최민아 서명, 12개월간 유효하며 30일 전 서면 통지로 명시적 철회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됨. 어떠한 통지도 접수되지 않음. 테이블 끝에 앉은 누군가가 유리에 김이 서릴 정도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 승인 없이 계약 중간에 핵심 담당자를 잘랐을 뿐만 아니라 자동 갱신 조항도 위반했고 통지 프로토콜도 따르지 않았다는 거군. 맞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후임자 제출도 없었습니다. 정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백업도 그림자 인수인계도 없었습니다. 그냥 허공에 던져버린 겁니다. 다른 이사가 안경 너머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CEO 딸이 한 짓이라고? 최 대표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네. 방 안에는 특별한 종류의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어색하거나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방사능 같은 침묵이었죠. 의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아이의 승진을 결재했지. 그렇습니다. 최 대표가 말했습니다.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잠시 후. 네. 감독 프로토콜도 무시하고 최 대표는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목소리는 자갈박 같았습니다. 네. 법무팀장이 손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도 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운영적으로나. 그 말은 판유리 창문에 던져진 벽돌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정 이사가 마지막 끔찍한 소식으로 침묵을 깼습니다. 방금 연락받았는데 태양에너지 조달 포털에서 관리자 접근 권한이 취소됐습니다. 우리 계정 잠겼어요. 아무도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건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장은 부드럽지만 파괴적인 종결의 의미를 담아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우리가 공식 답변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따님은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세요. 연락도 반박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접촉은 법무팀을 통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최 대표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님, 이사회에서 별도의 검토 세션을 열 겁니다. 참석은 요청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번역, 사무실 짐 싸기 시작하시오. 최 대표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죠. 그는 그저 뼈가 돌로 변한 채 누군가가 설치했지만 코드는 자기가 넘겨준 폭탄이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는 아무도 용기 내어 묻지 못하는 질문들로 웅성거렸습니다. 안에서 CEO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조항도 동결도 손실 예측도 아닌 이지은을요. 그녀가 쌓아 올린 것, 그가 뺏기도록 내버려둔 것, 핏줄이나 유행어 따위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을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마 지금쯤 차를 마시고 있을 이지은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다시 부르지 않을 거란 걸. 그들은 그녀가 남기고 간 잔해 주위를 맴돌고 있을 뿐이라는 거려. 답장은 금요일 아침 7시 12분에 왔습니다. 제목 없이 6명의 수신함에 동시에 뜬 짧은 미리 보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지은 대표의. 정 이사가 먼저 봤습니다. 그녀는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10초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검지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마치 전선이라도 만지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메시지는 겨우 한 문장이었습니다. 서두도 인사치레도 군더더기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지은 대표의 독립 컨설팅 회사와 일할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의 니즈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서신은 그녀의 회사로 보내십시오. 협박도 소송 언어도 공식 위반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결정뿐이었습니다. 7시 16분 법무팀이 발신자를 확인했습니다. 김나연 태양에너지 법무팀장. 7시 18분 그들의 조달 포털에 새로운 벤더 코드가 등록되었습니다. 벤더 JR 스트랩라인 어드바이저리 주 담당자 이지은 대표. 반응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책상을 뒤집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경영지원팀의 분석가는 타이핑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시설팀 누군가는 커피를 떨어뜨렸습니다. 항상 스피커로 팝펑크를 듣던 IT팀 직원은 음악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기다리며 일찍 모여있던 이사회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 이사가 이메일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는 입을 약간 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관료주의적 악몽인지 여전히 판단하려는 사람처럼요. 최 상무는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머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맥락을 묻지도 상황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로 캔 던지며 쉿 소리를 냈습니다. 다들 그 여자가 나가길 원했잖아요. 아니, 정의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했지. 우린 당신을 참아준 거고. 최 상무가 법무팀 쪽으로 확 돌아섰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게 놔둘 거예요? 법무팀장은 계약서 패키지를 들어 올려 그녀의 서명이 있는 페이지 모서리를 두드렸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게 다예요. 최 상무는 반박자 동안 얼어붙어 있다가 핸드폰을 낚아채고 난 끝났어라고 들릴 법한 말을 중얼거리지도 않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메트로놈처럼 충돌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동안 방 안에는 프로젝터 펜 돌아가는 소리와 언론사, 주주, 어쩌면 아내에게서 걸려오는 최 대표의 진동 소리만 계속 울렸습니다. 정의사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누가 비즈니스를 이해하는지는 알겠네요.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모르는지도요. 아무도 그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았으니까요. 이지은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들은 단순히 담당자를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계정을 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선이 다 타버렸을 때 불을 밝혀주던 사람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회사, 새로운 이름, 하지만 똑같은 강철 같은 척추를 가진 오전 9시 3분, 그녀의 링크드인이 조용히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R 스트렐라인 어드바이저리 대표 컨설턴트, 고위험 계정 회복 및 전략적 연속성 전문, 사진 변경 없음,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같은 글 없음, 오직 팩트만. 이지은에게는 박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에겐 증명이 있었으니까요. 이사회실은 흐느낌 없는 장례 행렬처럼 천천히 비워졌습니다. 한 명씩 어깨를 구부리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턱을 앙다문 채 나갔습니다. 회의 후 잡담도,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속닥거림도, 다시 연락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피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의 조용하고 만장일치된 퇴각뿐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의자에 남았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해가 기울며 테이블 위에 감옥 창살 같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방은 어두워졌습니다. 프로젝터는 꺼진 지 오래였고 먼지와 오존 냄새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온도 조절기 돌아가는 소리와 CEO의 얕은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의 앞 깨끗한 흰 종이에 검은 잉크로 인쇄된 수정한 구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14조 C항, 고객 승인 없는 지정 책임자 해고는 위반으로 간주함. 그 아래 균형 잡히고 명확한 서명 하나, 이지은. 그 옆에 최미나 전략기획 상무. 그는 그 페이지가 사과라도 할 것처럼 열심히 쳐다보면 잉크가 번지거나 조항이 사라질 것처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현실로 거기 그대로 있었죠. 그들은 투표했습니다. 이지은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해서요. 안건은 토론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지은은 재고용되지 않을 겁니다. 복귀 협상도, 다리 놓기 계약도, 공개 사과도 없을 겁니다. 그 문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회사, 그건 달랐습니다. 프레스턴 마크스는 이미 하청 승인을 확인했습니다. 정 이사는 구매 발주서를 처리했습니다. 선금은 이미 집행 중이었습니다. 이지은의 회사는 돈을 받을 겁니다. 자존심 때문도 은혜 때문도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그녀가 필요했고 그녀는 회사가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가장자리를 잡았다가 다시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떨어뜨렸습니다.
진실이 착륙한 소란스러움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이지은은 목소리를 높인 적도, 난동을 피운 적도, 종이박스를 들고 복도를 행진하며 비통한 독백을 읊은 적도 없었습니다. 분노하지 않았고 움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온전히 유지한 채 걸어 나갔을 뿐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사람에게 보낸 숨은 참조 이메일 한 통. 그녀에겐 복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중력만 있으면 됐죠. 최 대표는 의자 뒤로 몸을 기대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복도 저 끝, 최 상무의 사무실 문이 마지막으로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크게도 아니고 누구에게 한 말도 아닌 그저 침묵을 향해 그 여자는 다리를 불태운 게 아니었어. 그는 다시 그녀의 이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다리를 사버린 거지. 도시 반대편. 여전히 새 카펫 냄새와 조용한 야망의 냄새가 나는 사무실에서 이지은은 햇살이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조용하고 수시남은 깨끗했습니다. 축하 파티도 샴페인도 내가 말했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드럽고 꾸준하게 울리는 통제의 소리만 있을 뿐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임료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활성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요했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피스 정글의 진짜 MVP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박살내주세요. 안 그러면 커피 머신이 당신의 다음 커피 내리는 걸 까먹을지도 모르니까요.